여러분이라면 만약 공중전화기나 자판기에 누군가 놔두고 간 음료수가 있을 경우 어찌하시겠습니까? 미심쩍어 그대로 놔두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무런 의심 없이 집으로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난 주인 없는 음료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77년 1월 3일 저녁, 일본 도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귀가 중이던 종업원 A와 일행 5명은 공중전화기에 놓여져 있는 콜라 한 병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깜빡하고 놔두고 간 듯 보이는 뚜껑이 덮여 있던 콜라. A는 운이 좋다며 집으로 콜라를 가져왔고 피곤함을 못 이겨 잠이 들었다 새벽에 목이 말라 일어났습니다. 아까 가져온 콜라를 먹는 순간 A는 맛이 이상하다며 바로 뱉고 물로 입안을 헹궜지만 잠시 후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A가 먹었던 콜라 안에서 청산가리가 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1977년 2월 13일까지 6주 동안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일어나며 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경찰은 범인은커녕 단서조차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알려지며 버려져 있는 콜라를 비롯해 모든 음식들을 조심하라는 뉴스 방송이 전국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2월 14일 도쿄역 지하상가에서 길을 가던 회사원 B는 초콜릿이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는 최근 일어났던 사건들을 떠올리며 경찰에 신고했고 검사 결과 실제로 초콜릿 안에는 청산가리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초콜릿 상자의 가탁 하나로 교만하고 꼴보기 싫은 일본인들에게 천벌을 내린다 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증오 범죄임이 분명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이전에도 도쿄역에 초콜릿이 들어있는 상자를 목격한 이가 다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수사를 펼쳤지만 별다른 단서는 얻지 못했습니다. 같은 청산가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콜라를 이용한 범인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경찰은 별다른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는 CCTV도 없었던 터라 범인을 잡기는 어려웠고 결국 끝내 잡히지 않으며 1992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자판기에서 팔던 병 콜라의 판매량은 급격히 감소했고 사람들은 한 번 따면 흔적이 남는 캔 용기에 담긴 콜라를 주로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 뒤로 동일한 범행은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점차 잊혀지고 있을 때 1985년에 다시 한번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발생합니다. 1985년 9월 11일 일본 오사카의 한 병원으로 남성 C가 실려왔습니다. 3일 뒤 그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는데 평소 지병이 없던 인물이었기에 이상하게 여기며 조사를 한 결과 그의 몸 내부에서 파라콰트가 발견됩니다. 파라콰트, 다른 이름으로는 그라목손이라 불리는 제초제가 왜 농사도 짓지 않는 C의 몸에서 발견된 것일까요? 4일 전 C는 낚시를 갔다 인근에 있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구매했습니다. 그는 자판기 안쪽에서 누군가 깜빡하고 놔두고 간 듯 보이는 오로나민 C 2병을 발견했고 별 생각 없이 챙긴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목이 말라 음료를 찾던 그는 어제 가져온 오로나민 C를 떠올렸고 한 병을 마신 뒤 나머지 한 병마저 마셨습니다. 잠시 후 그는 몸 상태가 나빠지며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고 끝내 사망하고 맙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그가 마셨던 오로나민 C를 회수해 검사했고 그중 한 병에 파라콰트가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C가 병원으로 실려갔던 9월 11일에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날 대학생인 D는 집 인근에 있는 자판기에서 리얼 골드라는 드링크 음료를 뽑았는데 자판기 안에 2병의 리얼 골드가 더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D는 운이 좋다며 총 3병의 리얼 골드를 집으로 갖고 와 마셨고 C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병원으로 호송된 후 사망했습니다. D의 몸과 그가 마셨던 리얼 골드 병에서 파라콰트가 발견되자 사람들은 예전에 있었던 청산 콜라 독살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조사 결과 5개월 전인 4월 30일에 히로시마에서 앞선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먼저 일어났던 것이 밝혀집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지만 CCTV도 없는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범인을 잡기란 어려웠습니다. 당시 파라콰트는 구매하기도 어렵지 않았기에 범인을 특정짓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범인은 경찰을 비웃는 듯 12건의 범행을 저지릅니다. 방법은 똑같았습니다. 자판기 내부에 파라카트가 들어있는 한 병과 멀쩡한 한 병을 넣어둔 거였죠. 마지막 12번째 범행에는 오로나민 C나 리얼 골드가 아닌 콜라를 사용한 범인은 이를 끝으로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이들은 8년 전에 일어난 청산 콜라 독살 사건과 이번에 일어난 파라카트 독살 사건의 범인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범인의 성별은커녕 어떠한 모습, 단서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오늘날까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담으로 이 사건 이후 오로나미 씨의 제조사인 오츠카 제약은 병캡의 모양을 바꾸며 재밀봉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차별적으로 어둠 속에 숨어 범행을 저지른 범인. 여러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처럼 이 범인 역시 여러분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사라지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